여기는 포천.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어. 버스 환승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타려는 버스는 왜 없지? 왜 10번 버스 마을버스가 없나?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름이 나옵니다. 짠, 여기서 내렸는데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네. 여기서 한 정거장 더 가야 비둘기낭에서 가까운 쪽에서 하차를 하거든요. 나 여긴 줄 알고 일단 내렸다가, 근데 여기도 오긴 와야 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 모으는 스탬프 그거를 아마 여기서 찍을걸요? 좀 공부 좀 하다가 비둘기낭 보러 가야겠다. 근데 보통 스탬프 안쪽에 있나 보다. 바깥에 없고. 여기 지질공원 관람료 있는데, 여기 포천이 대부분 이런 관람료 같은 거를 상품권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 관람료는 2,000원이라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 봐볼까? 이 QR 찍고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이나 영상 찍어도 돼요? 이거 어쩌다 영업당해가지고 이거 카트를 신청을 하면은 비둘기낭 폭포를 아래에서 내려가는 체험까지 할 수 있대서 신청했어.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전시관. 오, 평일에 왔더니 나밖에 없네. 이 한탄강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주는 미디어 전시관이래요. 여기 원래 이렇게 그림 그려서 스캔 뜨면은 여기에 다 밑에 뜨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수리 중? 그거여가지고 점검 중이어서 안 되고. 근데 나 할 생각 없었어. 너무 어두운데? 이거 10시에 입장을 했는데 10시에 시작하나 본데? 나 너무 일찍 들여보내줬어. 한다. 나 들어온 거 맞춰서 해줬나봐. 빈백에 앉아. 안녕하세요. 한탄강 시각탐험선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50만 년 전 한탄강의 용암이 폭발했던 오르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가 화산지형이라고 했어. 여기 포천 주상절리가 있으니까. 지금 화산 터졌대. 화산. 지금 용암이야, 용암. 지각이 이제 다시 깎여 내려오고 있다. 한탄강이 흐르면서 홍보함을 따라 지금의 한탄강 주상절리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하. 내가 저기 가야 하는데, 화적연. 나 저기서 스탬프를 또 찍어야 되는데 저기는 뚜벅이가 가기엔 너무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 가을 풍경이 멋있나 본데. 여기 전시 공간. 여기 좀 이따 카트 타면은 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살짝 훑어보기만. 2층에는 이런 식으로 식물 도감도 이렇게 곤충 도감도 해놨고. 땅속에 있나? 사슴벌레 있나봐. 풍뎅이는 있다. 장수풍뎅이. 식사 중. 2마리 식사 중.
여기 일본의 지질공원에 대한 것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홋카이도를 홋카이도라고 해놨어. 홋카이도. 이거 일본의 마스모토 쪽이 4개의 대륙판이 부닥치는 곳이어가지고 지각 변동이 많은 곳이래. 그래서 알펜루트 같은 그런 게 있구나. 판이 만나서 올라간 거야. 지형이. 얼추 다 봤다. 지금 이제 11시 반에 하는 카트 기다려야 돼. 지금 총 10,000원을 썼는데 3,000원은 상품권으로 지금 받은 상태고, 상품권 보여줘야지. 상품권 3장. 이거는 요 바로 앞에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갈까? 20분 남았는데. 근데 아무튼 좀 이따 쓰던지 하고. 그래서 이게 1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시 반에 끝난대. 은근 2시간 코스야. 네, 이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비둘기낭 폭포 아래쪽은 꼭 내려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해서 신청을 해버렸어. 주말에 오면 웨이팅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비둘기낭 폭포 내려가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애들도 있으신 분들은 일찍 와서 여기 접수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지질적으로 멋진 곳인가 본데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됐을 정도니까. 재밌네. 와, 씨. 와, 미쳤다. 비둘기낭 폭포. 내가 드라마 보면서 맨날 와보고 싶었던. 이거 완전 오늘 독점이면은 와, 오늘 전세 냈네 진짜. 오늘 완전 전세돼 있었다 오늘. 와. 야, 우리 선생님도 다시다가 TV 연금 복권이나 복권 저것도 토토나 하나 사줄게. 구매해 줬다. 뒤에 내려오시나. 와, 이분 뒤에 오시나. 야. 야, 근데 여기가 자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왜 비둘기낭 폭포냐 그러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는 거죠. 옛날에 여기가 비둘기가 엄청 많이 살아서 무섭구나. 사실 얘기할게. 안전 못 쓰고. 오, 잠깐. 우와, 씨, 여기 안에 들어왔어. 폭포는 없고 어제 비가 왔지만. 저기 쬐끄맣게 흐른다, 폭포. 왜 우리가 헬멧을 구독을 하는지 이해하는지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기 저 물 나오잖아요, 그죠? 물 보죠? 비가 내면 줄줄 내립니다. 수상전기 틈 사이로 예? 민물이 되어서 지금 뒤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맞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거 완전 본 거죠. 이렇게 제주도라면 이렇게 오밀조밀한 저런 수상전기는 다 본도 있을 겁니다. 이동 모양의 전기라고 해서 수상전기라고 그럽니다. 아까 있지만 저탄 모양 있잖아요. 수상이 한꺼번에 보이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우리 한탄강을 세계지휘공으로 인정한 그 3번째 이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폭포는 3호형, 내공 3호형 폭포, 저 끝에 특성수 폭포.
네. 저기에 가서 한번 찍어야지. 네. 저기에 가서. 그냥 전기 자전거야 돼. 언덕이 많아가지고. 그냥 210m야. 길이 200m, 높이. 무섭더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저 뒤편까지 약 한 500m 더 연결할 겁니다. 아. 근데 왜 했냐면 지금 현재 4월 말부터 네. 10월 와, 이 코스 알차네. 저기 여기 다리 끝까지 한번 갔다 오래. 10분 내로 돌아가야 돼. 아니 여기 한탄강이 꽤 길잖아요. 연천, 철원, 여기 어디였지? 포천 이렇게 해가지고 한탄강 트레킹 코스를 완성을 해놨대요. 근데 아직도 전체 다 완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도전 의식이 있으신 분은 여기 한 2, 3일에 걸쳐서 와가지고 1호 완주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도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의미를 원하지 않아서 걷진 않겠지만. 몇년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지고 살려줘요. 출렁다리. 배 펴서. 와, 진짜 다리 건너려면 입장료 7,000원을 내야 돼. 상품권으로 몇천 원 돌려주긴 하지만 일단 나는 전망대만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리 건너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갈 거야. 전망대 및 카페? 왜 저 카페 없나? 와, 전망대를 새 둥지처럼 해놨네. 여기가 비둘기낭 폭포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새 둥지처럼 했나봐. 카페 어딨어? 카페 없어. 밑에 있나봐. 아, 저 다리 건너편에 저기 푸드 트럭 같은 거 못 가. 와이자 출렁다리. Hold me tighter, this dynamic says it all. You're the curator and I'm your animal. Feel like I'm sinking underwater. Feel like I'm going over the falls. My mind spins faster and faster. My heart is bursting through the wall. 아, 이거 브라이골 보고 싶은데. 자, 이제 전망대까지 다 봤고 출렁다리를 건널까 했는데 아유 힘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안 땡겨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 온 목적이었던 비둘기낭 폭포를 다시 한번 보고 가려고요. 또 시간대별로 다르게 보이는 게 있을 거야. 해가 다르게 비칠 테니까 지금 가봐야지 어떤가. 그리고 버스 시간도 좀 덜 남아가지고
고고.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이게 유네스코 심볼인가?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비둘기낭 폭포 또 보러 가자. 다시 왔어. 와, 여기 비둘기낭 바로 옆에 캠핑장이 있는데, 오, 사람 많네. 여기 유네스코 구역이니까 왠지 가격도 쌀 것 같아. 아,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포천이 물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가 유명하죠. 포천 이동 막걸리인가? 버스 타는 곳에서 조금 더 와가지고 K마트라고 있더라고요. 마트에는 막걸리 팔겠지. 이동 막걸리 있겠지? 막걸리 사가서 집에서 막걸리와 함께 먹는 걸로. 어쩌다 보니 다리까지 건너네. 야, 바람 시원하다. 오, K마트. 저기에는 100% 막걸리 있다. 로또 1등 3번 당첨된 곳이래. 와, 여기 있다. 포천 생막걸리, 이동 밀막걸리. 엄청 크네. 포천 막걸리가 4가지가 있네.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보통은 파란색 이 생막걸리, 내촌 생막걸리를 많이 먹는데. 자, 이제 버스 3600번 타고 잠실역으로. 얼추 편집하다가 이제 저녁 먹을 때 돼가지고 포천에서 사온 그 내촌 생막걸리 1.2리터네. 이렇게 하고, 원래 미나리전을 먹고 싶었는데 미나리가 7,000원인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왜 우리 동네에만 이렇게 미나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추를 사와서 부추전으로 대신한다는 거. 아, 안 섞었다. 근데 이 맑은 게 진짜 찐이라는 그런 걸 얘기를 들어봤는데, 야, 달다 달어. 야, 맛있네. 하지만 일단은 섞어서 먹겠다는 거. 가득. 야, 씨. 야, 맛있다, 맛있어. 지평이랑은 또 다른 맛이지, 당연히. 일단 지평보다 맛있다. 지평은 꽤 달달한 맛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탄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추전 2장 부쳐서 먹을 거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아예 포천 여기 자연 구경하러 오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좋고.
근데 이번에 원래는 포천 아트밸리라고 거기 채석장을 이제 관광화 시킨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지옥 하트 투어를 알게 돼가지고 그거 타느라 포천 아트밸리를 못 갔어요. 그래서 포천 아트밸리는 나중에 또 포천에 방문해서 포천에 방문해서 갈 거고 잘 붙였다. 이제 앞으로 컨텐츠가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 그러니까 이 스탬프 투어를 위주로 겸사겸사 여행하는 그런 콘텐츠가 꽤 나올 것 같아요. 리스트를 봤는데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이 은근 많이 있어. 그것들만 돌아도 꽤 알찬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대부분 제가 추구하는 여행 스타일에 맞는 그런 지역들이고 사람 적은 곳, 찾아가기 힘든 곳, 그리고 직접 보면은 멋진 곳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주는 못 올려요. 저도 현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다들 저녁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저녁 드시고